네, 반갑습니다. 2020 게임 콘텐츠 신흥시장 오픈포럼 그 2부 사회를 맡은, 자장을 맡은 데일리게임 곽경명입니다. 저는 한국게임 기자클럽의 간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 일부에서 앞으로의 신시장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신 분들이 여기 다 앉아 계십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분들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으면 편하게 지금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이 5분께 공통된 질문 하나를 드리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좀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새로운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물리적인 시장, 지리적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뭐 그런 걸 떠나서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단순히 이걸 모든 지금 발표하셨던 기술적인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질문을 만들기는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좋은 발표 많이 해주셨는데 이분들의 지인이나 가족이 만약에 지금 게임 사업을 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계신 분들은 그분이 당장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기술을 준비하고 투자하는 게 좋을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발표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분들도 발표를 하셨으니까 그 중에서 나는 이게 앞으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씩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공통된 질문이에요. 편하신, 혹시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그냥 손 들어주셔서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부터 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알사포트 신동영이고요. 네, 저는 그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향후에 5G로 인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게임 시장의 변화는 CX이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XR, 그리고 e스포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돈 벌려면 모바일 그냥 하는 거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지금 당장 기술적인 부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은 e스포츠 관련해서 뭐 현재 한국에 잘 하고 있는 부분을 글로벌로 가져가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게이밍은 아마 대작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도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핫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 당장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 게 XR인 부분인데, XR도 좀 잘라보면 AR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이제 그 시장에서 먹혀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건 AR 게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아까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도 진짜 대박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VR 쪽을 포함한 XR 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분 여기는 없으신가요? 제가 네. 예, 옆에 양연구원님. 있으니까 예, 뭐그 바톤을 좀 이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아마도 전제가 잘 알고 있는 지인,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잠깐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첫 마디는 왜 들어오려고 하냐 좀 말리려는 말부터 먼저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진지한 무게를 좀 더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오랜 기간 동안 게임 산업의, 특히 국내 산업의 문제점을 좀 살펴보면 그 차별성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고민을 많이 했던 만큼, 가까운 사람일수록 다른 것과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붙일 것 같아요. 즉, 뭐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을 적에는 이제 막 산업에 뛰어드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라면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믿을 만한 파트너를 구해야 된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유니티도 나오셨지만 이 굉장히 큰 파이가 형성되는 게임 산업이니만큼 그 메이저 생태계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역할들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을 현실적으로 진행하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파트너를 만들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해 주신 특이사항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분명 향후 게임 산업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차별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한 가지 정도쯤의 차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 게임 산업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저는 그 인공지능 AI와 게임과의 연계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광범위한 그 내용으로 보일 수 있는 만큼 그 안에서 차별화 포인트를 기회만 된다면 제가 나서서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굴뚝 같은데요. 앞서 나가는 기술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한 번 정도쯤은 픽업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민경철 매니저님께서도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앞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 마이크로소프트의 민경철입니다. 일단 저는 게임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하면 저는 최근에 제 초등학생인 두 딸들이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항상 하는 걸 옆에서 보더니 게임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게임 업계에 종사하는 아버지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라는 걸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게임 업계에서 뭔가 게임을 만들어서 돈을 벌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기술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뭐 정말 플랫폼 기술 등은 계속 발전을 하겠지만 그에 맞춰서 게임이 포팅이 되고 뭐 컨버전이 되고 계속 리메이크 되고 계속 그 기술은 쫓아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 운영자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잘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히려 게임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차별화할 수 있는 내용, 영화나 음악처럼 단순히 어떤 돈을 쫓는 것보다는 정말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차별화될 수 있는 게임이 나오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나 지인이 게임 업계에 종사를 하겠다 또는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기술 외적인 부분 어떤 뭐 게임 음악이라든가 게임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문학적인 부분들도 좀 큰 관심을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기술적인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8비트 컴퓨터부터 계속 해왔지만 최근에 게임을 여러 가지를 저는 해보는 편이거든요. 해보면 해볼수록 뭐 이렇게 뭐 속된 말로 약간 스킨만 바꿔서 나오는 찍어내는 게임 같은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손이 가지 않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차별화되는 게임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호환 매니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만일 아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가족 혹은 지인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저는 오히려 그냥 뭔가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하겠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저는 다시 한번 블록체인 게임을 한번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20년 전이었다면은 저는 뭐 인터넷 게임을 얘기했을 거고요. 10년 전이었으면은 모바일 게임을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그러한 뭐 인터넷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했고 그 안에서 벌써 또 많은 어떤 플레이어들이 벌써 또 사는 플레이어들이 벌써 산업을 구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블록체인과 같은 어떤 초기 산업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어떤 그런 시장 어떤 성장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아까 또 다른 발표 얘기 중에서는 저는 되게 클라우드 기반의 게임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결국 어떤 크로스 플랫폼 그리고 또 크로스 컨텐츠가 가능해지는 어떤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 그러한 얘기도 이렇게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는데 결국 또 그 안에서의 뭔가의 가상 경제가 가능해지려면은 저는 그거에 대한 해답은 결국 블록체인의 어떤 그런 분산 장부, 어떤 공공 장부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게임하고 블록체인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상당히 재밌는 어떤 또 다른 뭐 10년, 20년 후에는 또 완전히 새로운 게임 패러다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민석 본부장님. 네, 유니티 코리아 송문석입니다. 지인이 모바일 게임 혹은 뭐 게임 산업을 한다고 들어왔을 때 제가 뭐 내릴 수 있는 뭐 조언이라고 하면 실은 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다 알면 누구든지 하고 성공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쇼텀하고 롱텀한 거를 분명히 이제 구분해야 될 텐데요. 쇼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광고나 인앱 기반의 이제 매출을 위주로 좀 잡을 거고 BM을 아무래도 좀 통용이 많이 되는 인기 있는 컨텐츠 위주로 만드는 거겠지만 제가 오히려 롱텀하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보셨지만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이 게임 종사자들에게는 큰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기술적으로도 거의 뭐 유사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있어서 유니티가 최근 이제 계속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또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는 이런 부분들은 보다 컨텐츠 자체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환경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유니티를 많이 아시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모르셔서 꽤 또 제작하고 서비스 하시는데 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니티 어떤 엔진을 떠나서 엔진을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생태계들을 좀 이제 이해를 하시면 오히려 BM에 좀 더 많이 포커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한 부분에 상당수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한다면 그에 대한 모든 기술들은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BM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리라 전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5분께서 공통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고요. 개별로 한 분씩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오프닝 빼고요. 첫 번째 강연을 해주신 그 양성일 연구원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AI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게임을 갖다 잘 만들어도 운영하는데도 AI를 잘 적용을 하면 그 게임의 퀄리티를 더 많이 높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3N사 큰 기업들은 AI 랩을 두고 연구도 하고 그렇지만 중소기업에서 AI 연구를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AI 연구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좀 추산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AI가 너무 발달해서 혹시나 운영자분들이 하실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잠깐 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포괄적인 질문을 주셨고 그 면에서 특히나 이 AI 기술이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공통적으로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범주를 넓게 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이제 제가 앞서 설명을 좀 잠깐 드렸지만 정부 출연연의 입장에서 국내 산업 전체를 생각하는 의견으로서 제 말씀을 좀 드린다면 다들 걱정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국면이라는 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일 마지막으로 주셨던 질문, 즉 AI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직업 시장이 더 좁아지거나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일, 내 임무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얼마 전에 좀 제가 좀 늦게 영화를 보긴 했습니다만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사가 예전에 우주선을 쏘기 위해서 사람 손으로 궤도를 계산하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가 나오면서 내 직업이 없어질 것이다에 대한 아주 심각한 혹은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은 굳이 AI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이전부터 굉장히 반복되어 왔다는 거예요. 즉 막연하게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다는 의미보다는요, 변한다는 것으로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이 시점,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그것일 것 같습니다. 변하는 시점에는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일 것 같고요. 단지 내가 방어적으로만 나섰다라고 했을 적에 과연 그게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서로 교차되는 딱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꿔 이야기를 한다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변화할 것이라는 거죠. 그 변화하는 시점에 제일 중요한 건 강력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예전에 뭐 컴퓨터, 계산기 뭐 여러 가지의 형태를 띄었다면 이번에는 AI,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강력한 좀 더 사람과 유사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생긴다는 면에서 빠르게 대비를 하는 것은 분명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시작을 하고 싶고요. 이것과 연계되어서 이제 게임 산업의
AI가 반영되는 그 모습을 제가 오늘 두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좀 제시를 좀 드렸는데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소스 투입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유력한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들 위주로 현재 먼저 리드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내가 도입하려면 얼마나 많은 거를 준비해야 될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 동일한 상황으로서 도입을 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대형사의 입지로서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중소업체로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단계적인 방안이 있다면 그것의 맨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즉 AI 기술에 대한 특징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이니만큼 그 안에서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은 단계적인 것 혹은 협소하거나 광역적인 것 굉장히 범주가 큰 만큼 나의 타겟을 잡는 것을 얼마든지 자유롭고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특성도 잘 감안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한 가지 가능성을 좀 던져놓고 싶고요. 또 다른 것은 이게 워낙 유력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이다 보니 산학연 이저보다 나서서 굉장히 큰 생태계 혹은 지원 도구, 환경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잘만 활용하더라도 아주 유력한 본인의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데 클라우드 게이밍이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게임 제작이나 아니면 그것을 운용하는 것들조차도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AI 기술처럼 굉장히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정부 출연연들이 나서서 굉장히 다양한 기술 이전 혹은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굉장히 다양한 정책적인 제도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숙독하셔서 많은 협력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을 그 대답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알서포트 신동혁 팀장님께서 그 5G와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하긴 했지만 답답해요. 안 터지거든요. 저도 4G 우선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일단 가볍게 5G가 언제쯤 이렇게 좀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더불어서 그 XR 관련 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 전에 VR 기기를 쓰면 멀미가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게 그러면 발표 중에 말씀하셨던 그 저지연 부분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5G가 아직 해결이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 더불어서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세상이 정말로 올까, 온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많으면 관심이 많다는 거고요. 네, 그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5G라고 하면,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G가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한 4개가 다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주파수, 그 다음에 기지국, 그 다음에 밑에 깔려있는 코어넷망,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많이 깔리는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부분은 주파수는 확정이 됐고요. 기지국은 조금 되어 있고요. 코어망은 5G가 아니라 4G망을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다, 그 다음에 이게 전국망으로 다 깔렸을 때 이제 제대로 된 5G가 되겠죠. 이제 이게 언제쯤 바뀔 것이냐라고 하면 수도권에서는 한 5년 정도 안에,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1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3G하고 4G에서 얘기했을 때 스마트폰이 언제쯤 나와서 언제쯤 활성화가 됐느냐라고 하면 3G도 사실상 초기에 나왔을 때 2000년도죠. 3G가 IMT 2000이니까 그때 왜 3G 왜 필요해? 굳이 지금 편한데? 라고 했던 부분인데 3G도 다 안 풀렸어요. 근데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 2G 이제 종료됐고 3G만 쓰는 그 시골이나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제 그런 트렌드로 생각을 본다면, 예, 말씀드렸던 4가지가 완벽하게 구축됐을 때 5G가 완벽하게 구성이 될 건데 그건 시간이 좀 덜 걸릴 것 같고요. 대신에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한 5년 정도 안에는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다음 또 기술적인 방향에서는 또 XR은 쉽지만 XR은 그래도 좀 낫지만 말씀드렸던 그 초연결성, 그 MMTC URLC가 되려면 네트워크 슬라이시 이때는 이제 가상화라는 부분이 들어가면서 그게 또 언제쯤 제대로 적용될까 기술적 난제가 이제 항상 그러니까 한 단계씩 있어요. 투자가 돼야 되고 기술적 난제도 풀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안 되는데 답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답이 없고요. 계속 그걸 풀어나간 여정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XR도 똑같은 부분인 것 같아요. XR은 머리가 아픈 게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머리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 걸 머리에서 계속 맞춰주려고 하니까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기 단에서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단에서도 저지연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이 적응을 해야 돼요. 예전에 그거 기억나세요? 닌텐도 예전에 지금은 스위치 나서 그런데 닌텐도 보고 간질, 발작 증세 일으킨다 했는데 지금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적응해서. 예, 그런 것처럼 세 가지 부분인데 기기 차원에서 보신다면 기기도 지금은 이거 도퍼스는 헤드마운트 HMD 기반인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다 안경 기준이거든요. 이건 너무 불편해서 못 쓰겠다. 그 다음 안경 기준. 그러면 점점 더 고성능인데 저지연도 되는데 가볍고 사람한테도 이제 별로 무게감이 없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도 지금 당장은 이노베이터들이 사용하고요.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XR 기기 15분 이상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위험하다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보면 나쁜 게 되게 많아요. 쓰다 보면 이 발열 때문에 이게 화상, 저온 화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레거드하고 머저리티 시장은 나중에 하겠죠. 하지만 게이머들은 우린 세계 최고의 이노베이터들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게임부터 조금씩 먼저 적응해 나가면서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마지막 질문이 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레디 플레이 원이 언제쯤 레디 플레이 원요. 레디 플레이 원도 참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 예측으로는 5G에서 생각했던 XR이 활성화되는 게 이제 기기 기반이 그러니까 5G에서는 망 깔리고 혁신하는 과정이고 그게 확산되는 게 6G. 6G에서는 이제 됐을 때 스마트폰이 언제쯤 됐을까라고 생각을 유추해 본다면 한 2030년에서 2040년 사이면 그래도 약간씩은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너무 멀죠? 네. 뭐 언젠가는 오겠죠. 뭐 맞습니다.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민경천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 중에 아이디 엑스박스하고 엑스박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1인 개발자고 그리고 말씀 중에 자녀분들이 그 게임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 엑스박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든 건가요? 이 두 가지의 좀 차이점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그 클라우드 게임이 되면 사실 너무 좋아요. 기기에 상관없이 어느 장소에서나 고화질에 물론 5G가 잘 되면 가장 좋겠지만요. 게임을 즐길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모바일로 그런 고화질의 고성능의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항상 이용자들이 주머니 안에 그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갖다 가지고 다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첫 번째 아이디어 엑스박스하고 엑스박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 두 가지를 정말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정말 개인이고 취미 그리고 크게 부담 없이 좀 게임 개발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엑스박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엑스박스는 정말 뭐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1인 개발자도 괜찮으시고 뭐 소규모, 중소 아니면은 뭐 대형 게임 개발사의 경우에도 정말 일정 수준 이상의 게임 개발을 하실 수 있는 경험과 어떤 그런 경력을 갖고 계시다면은 그런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의 게임 팀과 직접 협력하여서 게임을 개발하시고 또 지원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나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좀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아이디어 엑스박스를 먼저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정말 나는 캐주얼하게 그냥 취미생활로 하다가
점점 나는 나중에 뭐 천천히 뭐 길게 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엑스박스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으로 좀 부담 없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클라우드 게임이 활성화되면은 뭐 지금도 지하철에 뭐 닌텐도 스위치를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또 닌텐도 스위치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모바일 게임은 뭐 누구나 다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클라우드 게이밍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프로젝트 X 클라우드일 때의 그 코드명이었을 때는 처음 2018년도에 티저 동영상에는 터치 인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야 지원이 됐고요. 그 한 지난 2년간은 사실은 컨트롤러를 꼭 들고 다니셔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오늘 같은 자리는 저도 컨트롤러를 집에 놓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뭐 여러 가지 컨트롤러 한 몇 가지 제가 사놓은 게 있는데 저도 그거를 한 주말에는 뭐 들고 다니면서 즐기기도 해요. 근데 사실 항상 그럴 수도 없고 또 제가 실제 써보니까 컨트롤러를 연결했을 때는 사실 배터리를 더 소진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런 걸 원치 않으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게임 패스 앱에 들어가셔서 클라우드 게임을 선택을 해보시면 카테고리 중에 그 터치 인풋을 지원하는 게임이라는 카테고리가 아예 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 안에 있는 뭐 요즘 뭐 꽤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마인크래프트 던전스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게임들이 꽤 많이 터치 인풋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터치 인풋 지원하는 거는 각 개발사분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SDK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SDK를 적용을 하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기존 게임이나 또는 신규 게임에서 터치 인풋을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라든가 아니면은 특히 태블릿 같은 데서는 상당히 쾌적하게 터치 인풋으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유니티의 송민성 본부장님, 아까 발표 내용 중에 그 미러월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니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지금 현실과 정말 유사한 가상의 메타버스를 만들 수는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세컨 라이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실과 똑같은 가상 현실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희화된 현실에 저는 이렇지만 가상 현실 속에 제 아바타는 정말 귀엽고 아기자기한 그런 메타버스를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 사람들의 혹시 호감도 조사나 개인적으로 어떤 메타버스를 질문이 좀 어렵죠?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뭐 조사나 이런 건 한 적은 없고요. 안타깝게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실은 사람들이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 경험하고 싶은 거는 결국 대리만족 같거든요. 우리가 리니지와 같이 그 MMO가 실제로 이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질이라고 하죠. 실제로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는 좀 이렇게 메이저에 올라갈 수 없는데 이런 가상의 세계에서는 현질 그리고 나의 시간과 노력을 가지고 충분히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세컨드 라이프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내가 하는 거와 동일한 환경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지금 하는 거 일상적인 방법이 시작한다면 아마 별로 관심을 끌지는 못할 거예요. 거기서 내가 참 여기서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똑같은 환경에서도 내가 뭔가 좀 그 어떤 충족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인기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아까 그 발표하면서 그 실은 구글 이미지 캡처 뜨려고 이미지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실제 뭐 그 출산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이런 데서 내가 실은 그 아픔을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 못한 만약에 얼마 전에 출산했던 사람이 똑같이 그런 체험을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다양한 그리고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그런 반응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을 거기서 실제로 체험을 했을 때 느끼는 그런 희열, 만족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기술 바탕은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의 충족을 해줄 것인가를 좀 많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약간 뭐 생각해 보면 좀 멍청한 질문 같았는데 말씀을 정말 잘해 주셨네요. 예,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가상 세계를 갖다 메타버스를 구성할 때는 뭐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 샌드박스의 이완 총괄 매니저님께는 그 블록체인 게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샌드라는 가상화폐도 있고 이게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심의상으로 이게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 심의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은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핵심은 블록체인이 아니라 게임에 있습니다. 게임에 있고 그 게임으로서 어떤 즐거움과 또 놀이 경험이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어떠한 그런 게임적 어떤 요소 그리고 또 특히 어떤 UX, UI가 개선이 된다면 그리고 또 그 컨텐츠가 더 풍부해진다면은 저는 충분히 어떤 게임 유저들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새로운 유저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실제로 지금 더 샌드박스 게임이 아직 출시가 돼 있지 않지만 한국에서 이제 그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저희가 계속 협업하는 아티스트를 이제 키워나갈 때 이 아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런 거를 한 번도 들어보신 분들이 아니세요.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이더리움이라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실 정도로 이제 블록체인에 완전히 생소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저희 이 게임 안에서의 명확한 어떤 자기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고 할 경우 이거를 실제로 저희 게임 안에 접속을 해서 이 안에서 활동하시는데 크게 장애물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저희가 또 극복하기 위해서 직관적인 어떤 그런 UI, UX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저들이 어떤 게임 내 어떤 개인 지갑을 만드는 과정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복잡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이메일 계정하고 그냥 비밀번호만 설정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웹사이트와 연동이 된 계정이 나올 수 있도록 지갑과 계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블록체인 게임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게임의 어떤 컨텐츠가 풍부해질수록 또 게임 시장에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어떤 심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뭐랄까 실제로 직접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분들의 어떤 대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작년 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만 하더라도 전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어떤 인지나 어떤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금년 이제 초에 코로나 이후에 어떤 디지털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지한 가운데서 정부가 어떤 게임 법 안에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어떤 그 평가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하기까지 오기에는 저는 그 자체가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심의가 좀 더 명확하게 이러한 어떤 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자산이 정의가 된다면 이러한 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어떤 심의나 어떤 그런 뭐 허가들이 좀 더 손쉽고 섣빠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어떤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상자산 뭐 블록체인 하면은 다들 2017년 말 19년 18년 초에 어떤 그런 어떤 투기 열풍을 생각을 하시고 그때에 대한 어떤 받으신 어떤 그런 뭐랄까 인상을 가지고 좀 고정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최근에도 뉴스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이팔에서도 이제 이거를 뭐 성금 결제 시스템으로도 사용을 하려고 하고 이제 다양한 해외 메이저 은행에서는 또 이거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차차 이러한 부분들이
또 대중화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인식의 개선에 그리고 실제 어떤 활용성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충분히 인식의 개선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또 발맞춰서 또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결정들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우려나 걱정보다는 1년 후가 사실 더 기대되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올리신 질문이 있을까요? 만약에 없다면 저희 유튜브에 남아 있을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늦게라도 뒤늦게라도 질문을 주시면 답하도록 하고요. 아까 플로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민경철 매니저께서 잠깐 시간을 좀 달라고 얘기 주신 게 있거든요. 좀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단 그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스박스 게임 패스, 엑스박스 게임 패스 구독에 대한 아직까지 좀 생소함이나 오해들이 좀 아직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뭐 여러 행사라든가 뭐 많은 다른 고객분들, 대중분들께 만나 뵙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뭐 꼭 엑스박스 콘솔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엑스박스란 이름이 정말 예전 게임기, 콘솔에 되게 한정적으로 대중에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좀 시간을 부탁을 드렸고요.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박스 게임 패스는 정말 아까 제가 예로 들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음악이나 영화를 구독하시는 서비스와 동일하고요. 그 구독 서비스가 여러분들이 기존에 사용하시던 엑스박스 콘솔이든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를 통한 PC 게임을 구매를 하셨던 그런 기존 서비스에 추가로 되는 더해지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구독 내에 있는 게임이라고 해서 꼭 그거를 단품 구매를 못 한다거나 또는 그 게임 내에 있는 어떤 추가 컨텐츠를 구매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입장을 바꿔서 게임 사용자가 아니라 게임 개발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오히려 구독 모델로 가면은 수익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단품 판매 그대로 가능하시고요. 기존의 엑스박스 스토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서 그리고 구독 이제 라이브러리에 입점하시게 되는 기간은 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한정적입니다. 처음에 구독에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는 게임은 신규로 추가가 됐다고 또 일단 하이라이트를 받아요. 상단에 나옵니다. 화면 상단에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치 쇼케이스나 상설 매장의 게임을 하이라이트 하시는 거랑 마케팅 하시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사용자가 게임을 즐기다가 그 안에서 게임 추가 뭐 DLC라든가 아니면은 컨텐츠들을 재화들을 다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신규 들어왔다는 게임의 눈에 가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얼마 후에 떠나는 게임입니다라는 공지가 또 떠요. 곧 라이브러리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구독자 입장에서는 저거 없어지기 전에 빨리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용자가 저런 게임이 있었나 또는 저 게임을 해볼 생각이 없었는데 라고 하더라도 그 게임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게임을 하고 재미가 붙게 되면 그 게임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없어지더라도 향후에 이제 단품 구매를 할 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매욕을 더 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게임사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뭐 타사가 이제 뭐 다른 게임 구독 서비스하고 연합을 한다라는 뭐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의외로 잘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최근 11월 10일부터 EA 플레이 구독이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 구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A 플레이 구독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 게임, 뭐 피파 20이라든가 뭐 NFL, NHL 20이라든가 또는 뭐 FPS 게임들이 또 유명하죠. 뭐 배틀필드라든가 그런 게임들을 다 무료로 그대로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고 절대 어떤 뭐 기존의 어떤 서비스에서 더 제약이 생기거나 한정적인 서비스가 아니라는 걸 좀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MS는 게임 회사입니다. 아주 임팩트가 깊었습니다. 예,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한 20년 전이었던가요? 우리가 세상에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이 지금 당장은 좀 허황돼 보이고 현실적이지 않아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게임 산업이 항상 첨단을 달리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이것으로 그 신흥시장 관련 오픈 포럼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신흥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뭐 문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5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